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취업 뉴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정입니다. 2018년 상반기가 시작되는 3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준비해온 취업 뉴스, 취업 상식 보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준비해온 기사는요, 뉴스원에서 10대 그룹 상반기 채용 시즌 개막해서 대기업 취업 문턱 높다 이렇게 기사를 나온 걸 제가 헤드로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상반기 채용이 이제 3월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이제 인지하고 계신데,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대기업 취업 문턱 높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 이 상반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대기업의 취업 문턱이 높다는 기사는요 뭐 한 몇십 년째 계속 나오고 있는 기사예요. 항상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게 올해 들어서 갑자기 어려워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보통 10대 그룹이라 하면 여기 그 도표로도 잘 나와 있는데,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이렇게를 우리가 보통 10대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채용을 어떻게 하겠다 해서 이제 일정과 함께 뭐 규모라던가 뭐 특이사항 같은 걸 좀 메모를 해놓은 걸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 미정이고요. 지금 서류 접수를 시작한 곳도 있어요. 그런데 뭐 어느 정도 뽑겠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일단 서류를 접수를 시작한 곳도 있고요. 지금 공채 계획은 없지만 뭐 수시 채용은 계속 하겠다 뭐 이런 현대중공업 쪽도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금 3월이 됐으니까 대기업 공채 이렇게 해갖고 한번 뉴스에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 기사들이 이 예전보다 채용 규모가 적다, 그리고 상반기 공채 덜 뽑는다 이런 기사들이 거의 대부분 언론사에서 다뤘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표로 잘 정리된 뉴스원 걸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요,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취업 상식 쪽에서도 많이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기업들이 아직 좀 이런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막 시작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는 당연히 제조 기술이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조 기술 중에 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에 다 응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은 사람을 많이 뽑아요. 그럼 당연히 배터리 들어가면 반도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채용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사양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계속 어렵기 때문에 채용을 많이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이 나와 있는 거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거 제가 연결되는 기사를 하나 좀 더 보면요, 동아닷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대기업 올 상반기 신입 공채 흐림 해서 작년보다 7.3% 줄어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115개사 상반기 신입직 2,625명 채용하겠다. 지금 여러분들 2,600명 정도면 우리 대학에 요번에 졸업하는 취업 준비생이 되는 우리 친구들 전체 숫자랑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요거밖에 안 뽑나 싶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전에 다뤘던 기사에는 공기업은 대부분 상반기에 더 많이 뽑겠다 이런 기사들이 많아요. 특히 뭐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채용이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3월 첫째 주부터 채용을 시작하는 메이저 공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올해 만약에 1,000명이면 6, 700명을 아예 상반기에 먼저 뽑겠다 이런 계획들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뭐 노동 이슈가 좀 있잖아요. 뭐 최저임금이라던가 근로시간 이런 것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기업들은요 당연히 관망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산업 변화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 이런 부분에서 지금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발맞는 이런 그 첨단 산업이죠. 이런 쪽으로 좀 그 변화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성향이 좀 있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채용을 무턱대고 늘릴 수가 없는 이런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나라의 이런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이미 거의 다 동남아 쪽으로 다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특히 중국, 베트남 쪽이 많이 나가 있는 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물건 택배 시키면은 다음 날 오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는 우리나라에 물건 보내는데 좀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뭐 중국, 베트남이면요 전기 노선이 워낙 많아서 며칠 안에 물건을 받을 만큼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들이나 뭐 이런 그 인건비가 좀 저렴한 곳을 찾는 기업들이 해외 진출이 훨씬 더 많이 늘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쪽에 해외 진출을 했던 공장들 여기 그냥 산업기지로 활용하다가 지금은 현재 마켓을 보고 아예 그쪽에 더 달겨들어서 그쪽에 오히려 더 많은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좀 상반기에는 좀 채용이 좀 적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이번 상반기 채용 준비하는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3월이니까 이런 그 채용 소식이 많죠.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기업은행 상반기 신입 170명 채용하겠다. 그래서 16일까지 서류 접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은행권의 취업 그 비리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은행들이 요번에 조금 채용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어떤 참여라던가 이런 걸 많이 늘릴 것으로 저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변화된 모습이 있어서 아마 기사에서 여러분들 좀 캐치할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서류 필기 전형 전부 외부 기관에 넘기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채용 전체적인 거를 대행해서 진행해 주는 회사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이런 쪽에서 주로 해주는 게 이런 서류 전형을 할 때 어떠한 항목으로 평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성향을 평가할 것이고 필기 전형에서 문제 개발 그리고 여기에서 연결되는 면접 자료 같은 거 그리고 기존의 서류나 필기에서 이 지원자들이 봤던 데이터들을 면접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면접위원이라던가 평가위원들을 또 추천을 하는 이런 부분까지 전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외부에 이제 전부 맡기겠다 이런 부분을 좀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역 할당제를 선발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이제 지방에 있는 그 이 점포들이 다 있어요. 기업은행 정도면. 그 여러분들 은행에서 인턴 해본 친구들 중에 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동네가 아니고 산업단지에 있는 지점에 가본 친구들 알 거예요. 손님 한 명도 안 와요. 본인들이 다 기업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좀 특수 점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밀착형 영업 전문가로 양성을 하겠다. 저도 이 은행권의 면접을 가보면요. 생각보다 제주도랑 전북 지역 이런 쪽에서 지원자가 좀 적거든요.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아무래도 조금 뭐 믿을 만한 친구들을 좀 더 뽑아보겠다. 역시 아무래도 이런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그 지역을 더 잘 알고 또 사람들을 더 잘 알고 이런 문화를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채용에 가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필기시험 전부 외부 기관에 의뢰하면서 객관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은행권 그럼 논술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씨도 준비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논술을 없앤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주관적인 평가 의견을 배제하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전반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 얘기는 바로 전에도 제가 강조를 했었지만 일단 블라인드 들어오면 면접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좀 면접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겨레에서 나온 기사예요. 직장인 3명 중 2명 괴롭힘을 경험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사실 대부분 회사에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대학에서도 있고 고등학교 때도 있었잖아요. 일단 사람이 3명 넘어가면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좀 나이가 들고 성인이고 어떤 그 서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회사를 다니고 돈을 받고 이런 부분인데 이 안에서도 무슨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뭐 괴롭힌다거나 뭐 고통을 주거나 명예훼손을 한다거나 모욕을 한다거나 정말 이런 거 사실 정신적 공격이 나오거든요. 아마 군대를 갔다 온 남학생들 잘 알 거예요. 요즘은 군대에서 때리고 막 뭐 폭행하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줘요.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들었던 선임이 제대를 하게 되면 제대할 때쯤 되면 아유 밖에 가서 주무세요. 그래서 막 못 자게 한다거나 이런 게 다 정신적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 어쩔 수 없습니다. 회사에 가면요. 일단 여럿이 합치면 그게 파가 되고요. 그게 정치가 되고 계파가 되고 계열이 돼요. 그래서 뭐 누구 전무 라인이니 막 이런 게 생기는 건데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게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직원들이 이렇게 파벌이 많이 나눠진 곳들은요. 뭐 정말 웃긴 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쪽 사람이랑 친한데 또 다른 쪽에 친한 사람이 나랑 집 방향이 같아서 그냥 같이 갈 수도 있잖아요, 집에. 그럼 다음 날부터 이쪽 파에서 나를 갑자기 배제해요. 막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 막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없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기 나오고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스카이데일리에서 나온 건데요. 역시 신입 공채 포문 하면서 여기 나왔는데 제가 이 기사를 픽한 이유가요. 잘 보시면은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직 시도를 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요. 만약에 내가 대기업에 지금 들어가려고 해요. 면접을 가요. 다 취업준비생 대학생만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직장 경력이 몇 년 있거나 아니면 현재 지금 괜찮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 내가 지원하는 이 회사에 똑같이 면접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면접에 갔더니 작년에 취업한 줄 알았던 선배가 옆에 면접 보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선배 취업 안 되셨어요? 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 휴가 내고 면접 왔어.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 사람 같이 면접을 들어갔는데 당연히 1년 정도 현업에서 일을 해봤으니까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고 신입에 대한 이슈를 꼭 고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금 현재 나보다 더 이 직무 경험이 있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현업자가 나랑 면접에서 붙을 수도 있다. 이런 거 여러분들 한번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이런 건 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기업들 입장에서도 워낙 이런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스크 적은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직장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지원을 해도 면접 기회를 주고 괜찮으면 또 뽑아줘요. 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상대는 나랑 같은 지금 취업 준비를 하는 대학생이 아닌 중고 신입들과도 경쟁할 수 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만큼 직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중요하다.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 심각해서 EBS 뉴스에서 학점보다 직무 경험 강조하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쭉 같이 해온 친구들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왜죠? 당연히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조기 퇴사하는 친구들을 걸러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여기 접속해 보시면 이제 뉴스로 나오는데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대학교 저학년 때부터 취업을 원하는 분야의 직무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둬야 된다라고 중간에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1학년 때 보통 들어오면 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1학년 처음에 맞이했던 여름방학 때 뭐 하셨었어요? 대부분 놀아요. 그런데 우리 대학생들한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기회가 있어요. 뭐죠? 방학이죠. 누구나 8번의 방학의 기회가 주어져요. 뭐 하실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요. 기본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고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 활동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경험 쌓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방학은 다르죠. 그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여러분들 앞으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스펙을 쌓았는가를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시간 관리 계획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보통은 1학년 방학 때 어떤 것들을 내가 준비를 할 것인지 쭉 이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까지도 전공과 관련해서 특히 학부로 입학한 학생들 헷갈려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고민을 빨리 하시면서 여러분들 뭐 어학이나 이런 것들 되게 고민 많이 하는데 일단 토익은요 3학년 2학기 때 끝나야 돼요. 왜죠? 4학년 1학기 이 인턴 채용부터 어학 성적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토익 성적은요 유효기간 2년이에요. 3학년 2학기 때 따누면요 2년 안에 4학년 마치고 취업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끝내면서 4학년 때는 실질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경험 위주로 스펙을 쌓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4학년 때 한 1학기까지 마치고 도저히 잘 모르겠으니까 갑자기 휴학해버리고 어학연수 가버리고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여러분들 시간 계획을 못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경험을 쌓겠다, 시간 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오늘 마지막 뉴스인데요. LG화학 올해 1000명 채용, 그래서 팀워크 즐기는 인재 환영한다. 그래서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은 세 줄 요약이 딱 돼 있더라고요. 직무에 대해서 기본기를 철저히 파악하고 자신의 언어로 면접관에 어필해라.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줄줄줄 외워갖고 말하지 말고요. 정말 자신의 언어와 표현력으로 면접관한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어디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 본인의 철저한 경험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를 점수를 많이 준다. 이런 걸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면접관들이 이 사람한테 질문을 할 때 기본적으로 경험 기반 면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과거가 없는 자,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어떠한 것들을 이 사람이 했는가를 통해서 이 사람의 미래를 파악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좀 주로 이어질 것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예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여기 스터디 통해서 업무 이해를 높인다. 그리고 인턴십 2, 3학년 때 미리 해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2, 3학년 때 인턴십 관련된 거 했던 친구들 상당히 좀 우대해 주겠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은 뭐 김선임, 정사원 이런 분들이 나와서 본인이 어떻게 취업을 했고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직무는 어떻다 이런 거를 매우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통큰 채용이다 해갖고 지금 서류 접수가 학사가 3월 5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각각 그 직원들이 어떻다 저렇다 설명을 좀 해주거든요. 뒤에까지 읽어보면은요. 그래서 영업직에 도전한 경우 뭐 영업과 마케팅의 차이가 뭔지 나름대로 정의해서 나만의 언어 경험 표현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영업과 마케팅 완전히 달라요. 제가 조만간에 직무 특강할 때 얘기를 해줄 텐데 영업 마케팅이 영업에 포함되는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입사 4년차 된 뭐 서수정 사원에 대해서도 여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런 기사들은요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취업준비생들한테 우리 LG 여러 회사들 있잖아요. 그 중에 왜 LG 화학을 들어와야 되는지를 어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그 고용 브랜드를 높여야 우리 회사를 선택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이런 기사들을 기업들이요 채용 전에 많이 내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좀 만들어 주니까. 근데 이런 기사들 여러분들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 포탈에 안 걸려요. 여러분들이 다 검색을 일일이 하셔야 나옵니다. 근데 웬만한 대기업이나 여러분들 이름 들어본 회사는요 이런 거 엄청 많이 내거든요. 그리고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신문에 낼 만큼의 이 신문에 낼 만큼 양이 더 많아요. 더 홍보를 더 하고 싶어서 뭐 이런 경제나 시사 주간지 같은 데도 한 두세 페이지짜리 특집으로 회사 관련된 거 막 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사 상식이라던가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이런 그 시사 뉴스와 관련된 주간지 같은 것도 좀 구입해서 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요. LG나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회사가 계열사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안에 대기업 공채 전체적인 그룹사 공채에 참여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요. 또 LG 같은 경우는 그룹사 공채는 없지만 각각의 비슷한 시기에 이 채용이 진행되는데 이와 별도로 자기네들이 그냥 뭐 6월, 12월 이렇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선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마다 계열사가 전부 그룹사 전체 채용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열사들을 쭉 보시고요. 채용 공고를요 너무 편하게 받으시면 안 돼요. 채용 공고 검색을 괴롭게 어렵게 하는 사람일수록 좋은 기업을 찾아서 잘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채용 정보를 놓치면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 좀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요번 지금 어차피 스타트 됐는데 이런 기사들 많이 찾으면서 취업에 관련된 정보도 많이 모으고 채용 공고도 잘 찾아보겠다 이런 거 여러분들 3월에 좀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하나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요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제가 화요일 금요일 업데이트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공채 대비 직무 특강을 만드는 중이에요. 그래서 직무별로 조만간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